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며칠 전 그 따님의 PC 견적을 위해 모녀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받고 19살입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 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여학생은 3D 관련 학업을 위해 공부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녀분들은 이제 꾸민걸 PC에 방문하시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약 150만 원 정도의 PC를 한번 보고 오셨었는데 그것과 이거에 대한 클래스의 차이는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제 성능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여학생한테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학생이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 용도를 모두 접목하여 견적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작성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꾸민과 PC의 견적은 정말 사용자분께서 어떠한 용도, 목적, 나이, 그다음에 성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한 6장, 7장 정도가 되고 타 업체랑 다르게 그냥 부품 이름 나오고 뒤에 가격 나오고 그다음에 뭐 총 합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꾸민과 PC는 개별적인 가격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꾸민과 PC는 다 조립이 돼서 완제품, 이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완제품에 대한 가격만을 공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여학생은 대충 어떠한 부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끔씩 취미로 하는 게임이 있는데 롤과 발로란트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C 사양이 된다면 그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즘 PC 가격 그 AI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그 따님을 위해 또 PC 구매를 진짜 선뜻 이제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이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부모님께서 내 딸의 진학과 그 다음에 내 딸의 장래 결정, 그 다음에 학업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에 진짜 시국이라던가 경제적인 상황들이 진짜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늘 한없이 또 늘 헌신하시는 진짜 부모님을 볼 때면 저도 이제 뭉클해질 때가 굉장히 많고 이 PC를 제작하면서도 정말로 마음이 다소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왜냐? 현재 시점이 PC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오늘이 가장 젊다. PC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계속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아마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조금 존버했다가 나중에 좋은 거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지금 우상향 아주 둔하게 계속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 오늘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부품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제품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게 아주 상승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님과 어쨌거나 따님도 언젠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가 오겠죠. 아무튼 따님의 그 학업과 게임 그리고 화이트 색상을 좋아해서 화이트 계열로 PC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꾸민걸 PC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형 조립 PC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PC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PC 제작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만드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이렇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마스에 타고 예쁘게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견적을 짤 때 정말 폭넓은 시야의 견적으로 시야로 견적을 작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따가도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부품이 바로바로 이제 출고가 되면은 좋겠지만 장기간 재고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폭넓은 시야의 견적 작성과 그 다음에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부품을 하나씩 다 그때그때마다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작할 그 PC는 라이젠 9600X 기반의 PC입니다. 정말로 CPU 굉장히 좋은 CPU죠.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 9600X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성능 빠릿빠릿하게 아주 잘 뽑아주는 아주 CPU입니다. 그 다음에 이 CPU를 한번 개봉하게 되면 이제 CPU만 딸랑 한 개만 들어있어서 별도로 이제 쿨러는 구매를 하시고 장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 CTS 정품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알리라던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PC 부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이전 영상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당근에서 알리에서 구매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불량 판정을 막 받고 또 이제 막 다시 가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도 불량이 아니면 불량률이 적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온전한 AS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저렴하게 구매는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봉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업체, 그러니까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해외 직구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일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개의 다이아몬드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 라이젠 이 CPU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뭐 부품들이 다 처음부터 다 깔끔한 다이아몬드가 될 확률은 거의, 그러니까 1%라도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 센터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혹시 모를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다 국내 정식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 저명한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 있고, 부품의 이름과, 그러니까 모델명과 숫자만 같다고 해서 같은 부품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그 여학생에게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조사별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품의 모델별로 클래스가 약간씩 다르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이라던가 제품의 완성도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PC에 대한 부품이 비싼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꾸민거 PC는 절대로 그 저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경쟁이 만연한 그 인터넷 쇼핑몰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좋은 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저는 세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9600X 정말로 좋은 CPU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 가지실 분들은 굉장히 적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9살 여학생이고 지금 남학생이랑 다르게 그 군대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CPU는 약간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업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쭉 쓰실 수 있을 만한 성능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9600X를 당당하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야 이거는 진짜 되게 비싸죠. 지금 하나가 지금 2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 오늘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SN코어 제품이고요. DDR5 5600 16기가짜리 두 개로 듀얼 채널 32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 딱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 중단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메모리에 대해서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 구매하지 마시고 무상 AS를 통해서 AS 대행을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이 있다고 해서 다 공짜로 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PC 업체를 통해서 받으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품에 대해서 불량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 업체에서는 이제 AS 대행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이 제품에 대한 증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 포장이라던가 해서 거기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비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장착이라던가 또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인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진짜 이거 무상 예수 기간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공짜겠구나. 이거는 내가 직접 했을 때 그렇게, 물론 택배비는 들겠죠. 내가 직접 했을 때 조립이라는 게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거의 무상에 가깝게 돈이 들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은 발생하게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의미는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요거 단일 가격으로 한 개 가격으로 지금 20만 원 돌파하였습니다. 두 개니까 지금 40만 원이 넘죠. 자,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B메이커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금 SSD 가격이 정말로 비싼 와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마이크론 크루셜 제품 P510 1테라짜리로 선택을 했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나와 있죠. 11,000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빠릿빠릿한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따님이라던가 이런 거
대한 용도를 봤을 때 나중에 이제 3D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렌더링 작업을 할 때 나중에 아웃풋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라든가 이런 거로 로딩을 한다거나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간 단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대원 CTS 정품 제품이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EMTEC 5060 제품입니다. 자, EMTEC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제품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을 좋아해서 다 웬만하면 다 화이트 색상으로 제가 맞춰 드렸고, 이거는 진짜 화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뭐 에센코 제품 다 좋은 거는 다 아실 거고, 메모리는 그냥 까만 놈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제가 다 대부분 다 화이트로 맞춰 드렸습니다.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샀다 그렇게 되면은 박스 겉포장에 보호 필름, 그러니까 이중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픽 카드 EMTEC 제품을 샀는데 이 필름이 없다, 비닐로 한 번 더 안 싸져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꿀밀크 PC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조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인 부품으로 조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부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부분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 보호 필름은 사용하시기 전에 필히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잘 때 보면은 이불을 얼굴까지 다 덮고 자진 않잖아요. 왜냐? 갑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에 있는 게 너무 예쁘장한데 너무 새 건데 뜯기가 너무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필히 원활한 쿨링 효과를 위해서라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비닐 제거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비닐 아주 예쁘장하게 떼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요거 무상 AS 기간 안 알려드렸네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전격 850W 80인증 플러스 그 다음에 골드 클래스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혈액을 공급을 해준다거나 상소를 공급해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거기 220V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한테 이제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좋은 놈으로 잘 고르셔야 되고, 마이크로닉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도 나 파워 마이크로닉스 전격 850W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이야 하면은 잘 샀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는 파워이기도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10년입니다. 정말 10년까지 고장 없이 쭉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은 파워를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래픽 카드가 정말 좋은 거 비싼 거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에서는 10년 동안은 파워는 교체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8550M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도 이제 화이트로 나왔고, 정말로 가성비, 안정성, 성능 굉장히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입니다. 방열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M.2도 2개가 장착이 되는데, 이것도 다 방열판도 다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 아머실드라든가 아주 들어가 있을 거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깔끔한 메인보드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로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성능이라든가 안정성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도 너무 구차한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되게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공랭 쿨러로 갈까, 메인보드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공랭 쿨러로 갈까 수냉 쿨러로 갈까 정말로 갈등하고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공랭 쿨러로 추천을 해 드렸고요. 공랭 쿨러도 그냥 아무런 잡다라한 거 직구, 해외 직구 이런 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소쿨사의 RC1920 디지털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쌍철봉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고요. 공랭 쿨러계의 대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밋밋하지 않게 쿨러 헤드 부분에는 온도와 와트수도 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사진으로서는 블랙으로 나와 있는데 제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진 공랭 쿨러입니다. 저도 공랭 쿨러에서 몇 개 이제 인정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꾸민과 PC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최저가 PC에 대한 견적에서 옵션 조정을 상향 조정을 해야지만 만나볼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을 했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왕에 PC를 구매를 하셔서 사시는데 정말로 좋고 안정성 좋은 또 성능이 좋은 가격 차이가 조금은 지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부품 위주로 저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민과 PC의 견적서의 장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의 조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PC의 조립 시작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이제 고객님과의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 3D에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혹은 업무를 보실 때 이 PC로 정말로 좋은 작품이라든가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SSD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소켓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킹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불량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정품 CPU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라이젠 9600X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PC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완제품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PC가 과연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또 제작하기 전에 내 PC의 부품들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포장이 뜯겨지는지까지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뢰감이 있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철봉 쿨러를 달기 위해서 쿨러 가이드를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도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 어디 가서 써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새로 도포했다, 뭘로 했는데 아틱사의 MX4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써멀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또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요 써멀 그리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호필름 떼기 전에 이제 사진 한번 찍어 놓은 건데, 절대로 쿨러 장착할 때 신나가지고 빨리 조립하려고 이거 보호필름 떼는 거 그러니까 깜빡하고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CPU에 쿨러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보호필름 때문에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CPU들이 막 스로틀링에 걸리고 막 사용 중에 꺼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성능 제한을 두면서 성능을 낮추면서 온도를 낮추게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능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20분 정도는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한 25분 정도 됐다. 그런데 갑자기 뚝뚝뚝뚝 끊긴다. 이렇게 되면 스로틀링에 걸린 거니까 그때는 CPU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으로도 온도가 낮아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차단이 됐다 그러면 바로 켜려면 또 안 켜집니다. 왜냐? 나는 뜨거워져서 꺼졌기 때문에. 이게 또 식히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한데 한 1-20분 뒤에 다시 켜시게 되면 또 이게 무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보호필름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한번 보호필름 조립 전에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을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메모리, 그 다음에 CPU SSD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크 플래시사의 MH30이라고 하는 5V ARGB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를 제가 고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장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DS900 케이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항식 케이스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면은 LED 버튼이 있습니다. 이 LED 버튼이 뭐냐? 내가 구색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LED로 패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 버튼을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컨트롤러 없이 LED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절대로 LED 케이스의 LED 버튼으로 나는 변경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컨트롤러로는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냥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 LED 패턴을 변경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이 구동되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진입하고 프로그램 로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꿀 때가 좀 다소 먹먹합니다. 느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PC 사가지고 몇 번
예쁘다 해가지고 몇 번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기능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꾸민거 PC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MH30을 달아서 편리하게 케이스 상단의 버튼으로 LED 패턴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DS900 어항식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눈이 시원시원해지는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DS900은 두 가지가 있죠. 같은 케이스 사이즈에서 우드가 있고 그냥이 있는데, 우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올드한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한 그 자체로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제작할 건데, 내일 제작할 PC는 우드, 화이트 우드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고정핀부터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조립된 거를 보게 되면 이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게 그냥 4개로만 그냥 나사 박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따가 또 제가 영상을 찍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업시에서 구매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냥 메인보드가 이거 고정핀 없이 그냥 4개로만 딸랑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고정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핀의 역할은 그냥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지지를 일단 최우선으로 치게 되고,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지지, 세 번째는 메인보드에 여러가지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메인보드의 그 케이스의 전면부 프론트 패널에 케이블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럴 때 힘으로 하게 되면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인보드가 불량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정핀을 없는 부분에다가 다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시켰습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BPM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요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중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이 PC의 이상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이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BPM 스피커는 청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의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의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패턴은 다르지만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리는 소리는 바로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PC를 켰는데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PC 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모니터와의 케이블이 혹시 불량이 아닌지, 아니면 모니터의 외부 입력이 뭐 다른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괜히 PC를 껐다 켰다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만국 공통으로 이용되는 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PC는 일단 정상적으로 켜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따님이 구매를 하셨대요. 180이고 이제 DP 케이블로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제가 이따가 이제 픽업하러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케이스 위 상단에 여기 LED 버튼이 있거든요. LED 버튼으로 일부러 제가 화이트 색상 나오게끔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 연동이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부분에 뭐 쿨러 헤드 부분에 뭐 온도랑 뭐 와트수가 표시가 된다면서 왜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윈도우에 들어가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사진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부팅이고 이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였는데, 메인보드가 화이트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스 테마도 지금 화이트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F6 버전이 있었고 메인보드 홈페이지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F7 버전으로 최신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제작사에서도 지금 권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장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모니터 출력도 안 되는 그런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내 지금 CPU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
그런데 몇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이게 호환이 된대. 이러면 정말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나는 정말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부터 먼저 찾아보십시오.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누구 있나, 고모, 고모부, 외삼촌 다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이라면 뭐 군대에서 갓 전역한 뭐 복학생 오빠, 가장 PC에 대한 전투력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 분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근데 소주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주변 PC 수리점이 있는데, PC 수리점에서는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안정성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타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내가 조립을 의뢰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조립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조립하시는 김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업체는 정말 100이면은 100, 아마 그렇게 하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업체가 딱 이 상태에서 출고 준비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근데 꾸민과 PC는 뭐 조립하는 시간이라던가 이것보다 이후에 제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바로 당일 출고는 되게 지향하고 있고, 일단 제가 제품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도 아주 테스트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켜온 제 똥꼬집 같은 루틴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초도 테스트, 초도 분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흠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에 부하를 주면서 CPU에 대한 온도 체킹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스코어에 맞는, 그러니까 이 스펙에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뭐 온도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OCCD도 한번 빡세게 돌려봐서 초도 분량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도 부하를 줘서 그래픽 카드의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얘에 맞는 이제 성능을 뽑아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SD도 한번 속도 테스트, 제가 아까 11,00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아주 준수한 SSD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메모리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2시간 전에 한번 전화를 주셔서요. PC가 언제 완료가 되냐? 그래서 제가 2시간 뒤에 완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레 짐작해서 테스트가 통과될 것이다 라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다 저는 오케이 해야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이제 PC 제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9600X 기반의 화이트 색상의 이제 PC 제작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PC에 대한 실제 소유자, 그 여학생을 위한 동영상이기도 하고, 혹시나 뭐 내 자녀 혹은 내 오빠, 동생이 이러한 PC를 원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첫 걸음을 이제 걸음마를 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난국 속에서도 이렇게 따님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아무튼 언젠가는 이 따님도 알게 되실 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틀에 있던 고등학생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내의 장래를 위해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PC로 하여금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또 학업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없이 오래오래 이 PC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C의 실제 사용자분인 그 여학생, 지금 이 PC로도 그 여학생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라던가 학업,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돌아가게 되니까 오늘 이거 픽업을 하고 가실 텐데 집에 가셔서 아주 한번 빡세게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그 앞으로의 내일도 제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늘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해 주신 그 어머님도 그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